안녕하세요. 강벨라TV 벨라입니다. 오늘은 세입자 때문에 너무 빡친 이 화가 가시기 전에 빨리 영상을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충이 있다는 것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큐! 첫 번째로 속상한 거는 팔려고 내놨는데 생각보다 거래가 빨리 됐어요. 그러니까 2월 정도까지는 사람이 조금 뜸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냈는데 집이 너무 바로 팔린 거예요. 계약서 쓴 지 일주일 차인데 1,500 차이가 나요. 물론 인테리어하고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진짜 최소 500은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좀 더 받으려 하면 6, 700은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일단 이거는 뭐 팔리고 계약서도 다 작성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뭐 되씹어봤자 저만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훌훌 빨리 털어버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뭐 손해 안 봤으면 됐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는 세입자 때문에 진짜 너무 빡쳐가지고 이 사람이 계약서가 5월 7일까지예요. 3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급하게 말씀드린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2, 3개월 정도는 더 계셔도 된다 이렇게 여유를 뒀는데 갑자기 뭐 집을 빨리 구하게 돼서 4월 15일날 나간대요. 그러면 사실 계약은 5월 7일까지고 3주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월세하고 뭐 관리비든 계약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고 만약에 제가 집이 빨리 팔리고 뭐 계약이 빨리 되면 이거를 1월 계산해서 처리를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4월 15일날 짐을 조금 놔둔 상태에서 나갈 것 같아. 그래서 짐이 조금 남아있고 비번을 못 가르쳐주겠다. 4월 15일 이후에는 자기가 이 집에 안 살고 있고 집을 보여줄 수 없다. 비번을 가르쳐줄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5월 7일까지 사실 3주라는 기간은 꽤 큰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 집을 보러 와가지고 집을 안 본 상태에서 그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손해는 오로지 제가 져야 된다. 그렇게 살살 달래가지고 이제 보증금도 그러면 그날 해갖고 빨리 이제 처리를 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대신 5월 7일까지 계약이기 때문에 관리비는 그때까지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월세는 이미 미리 받았습니다. 계약이 빨리 돼갖고 뭐 그렇게 되면 저도 빨리 처리를 해주면 좋겠지만 자기가 4월 15일까지 관리비를 계산하고 나가면 나머지 그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의 기간은 제가 낼 필요가 없는데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내겠대. 거기에 공실이고 내가 사람이 안 사는데 왜 돈을 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거래하는 부동산에도 물어보고 거래하는 부동산 측에서도 제 편을 들어준다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저희 집 앞에 부동산에 찾아가서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 한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집이 팔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4월 15일날 나가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보증금을 제가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안다면서 또 뭐 그런 또 이상한 드립을 치는 거라. 그래서 제가 보증금 그러면 4월 15일날 나가면 그 정산에서 돌려드리고 보증금 일부는 5월 7일까지 관리비 정산 다 되고 나면 빼고 돌려드리겠다 해서 내가 보증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3주라는 기간 동안 관리를 반반 내달래요. 내가 나가라 한 것도 아니고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고 이래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이렇게 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안 해주겠어요. 그리고 빨리 정리하고 싶기 때문에 해줄라 했단 말이에요. 3주분을 그럼 나눠서 내자. 그냥 알겠다고 그냥 오케이 했어요. 5월 7일까지 자기 권리 행사하겠다. 저보고는 따지면서 그렇게 다 생기시면서 그럼 나도 내 권리 행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뭐 진짜 계산기가 아닌 이상은 뭐 이상한 날짜 어떻게 딱딱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깔끔하게 4월 말까지 그냥 정산해가지고 일할해서 그렇게 해드리려고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진짜 월세 하루치라도 내가 다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마음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셔야 될 게 계약서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뭐 4월 말까지다 하면은 4월 말까지 월세하고 관리비를 다 받아야 되는 그 조율하는 거야.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 조율하는 거지. 그냥 상대방의 일반적인 권리를 주장하면 계약서대로 하라고 계약서가 있는 거잖아요. 이전에 세입자분은 예 하니까 한 달 월세 안 받았었어요. 관리비도 그렇고 문이 잠겨가지고 옛날 집이라 보니까 열쇠를 받고 뭐 이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열쇠를 받은 게 없었어요. 문이 잠겼대. 방문이 잠겼나? 그래가 열쇠공을 불러야 된대. 그것까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달라 해서 제가 그 열쇠공 부른 거 돈 2만 원까지 이체시켜줬잖아요. 진짜 이런 세입자를 처음 만나봐가지고 계약서대로 하는 내가 이상한 건가 싶어갖고 여러분도 세입자 치시기 전에 계약서에 좀 세부 조항 같은 거를 좀 걸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계약서상에서는 관리비를 다 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었어요. 계약을 5월 뭐 며칠까지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게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이분 말고 다른 세입 따로 살고 있는 지인한테도 제가 물어봤는데 그렇게 다 계산해주고 나가는 게 맞다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그 기운이 요 온몸에 쫙 나있어요. 통화를 하면 진짜 빡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리비 정산 5월 7일까지 계시겠다 하니 5월 7일까지 관리비 정산 해주셔야 됩니다. 집을 못 보여준다. 자기가 없는 그 빈집에 비번을 못 가르쳐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된 거지.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또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관리비 그러면 반반 못 내준다. 그럼 5월 7일까지 정산하고 나가라 했어요. 4월 15일에 짐 다 빼시는 거 맞냐? 그거를 여러 번 물어. 왜냐? 짐을 다 빼고 제가 집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뭐 물어본 거지. 통상적으로 계약이 원래 5월 7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안 사는데 내기 싫다, 손해보기 싫다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컴다운이 안 되네요. 뭐 세입자 치고 하는 것 은근히 스트레스, 전세 끼고 이렇게 갭투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나 모르겠어요. 좋은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도 정말 복입니다. 복이고. 그리고 자기 사정에 의해 가지고 빨리 나가겠다 한 거를 그러면 막말로 제가 한 달 더 살아라 하면 자기 한 달 더 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자분들 세입자 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고 반대로 또 세입자분도 말이 다르고 다르고 우리 모두가 그냥 인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별난 뭐 집주인이나 별난 세입자 아니라면은 계속해 얘기하면 다 조율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정 잘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노부 실거래가의 기준에서 매도 금액을 내지 마시고 조금은 더 올려가지고 호가를 설정해서 조정 가능하다. 아니면 최저가에 예를 들어 내놓으면 절대 이거 밑으로 안 된다. 강경하게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동산도 그냥 심리전인 것 같아요. 집을 조금 싸게 팔아가지고 호구가 된 것 같은 매도인의 심정의 영상을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